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 다카도노 호우코 지음, 시공 주니어. 다카도노 호우코는 1955년 하코다테시에서 태어나 동경여자대학 문리학부 일본문학과를 졸업했다. 고지식하고 깐깐한 신사가 유령을 만나 성격의 변화를 겪는 이야기,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은 작가 특유의 풍자와 유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뿜어내는 문장은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감동과 웃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계판의 집, 11월의 문으로 상케이 아동문학상을 받았으며 내 머리가 길게 자란다면, 캐치루 씨의 모험, 순즈쿠 선생님 동물원에 가다, 헨테코 숲으로 가자, 장난꾸러기 할머니들의 작품에 글을 썼다. 1. 진지한 신사의 집 유령. 큰 도시 한복판의 어느 낡은 집에 그 이름에 걸맞게 더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신사 진지한 씨가 살고 있었다. 진지한 씨의 생활은 시계처럼 규칙적이었고 옷차림은 양복가게 진열장에서 막 걸어 나온 듯 단정했다. 길을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밥을 먹고 나면 냅킨으로 톡톡 입 주위를 두드려 닫고 뭔가를 생각할 때는 손가락으로 수염을 슥슥 쓰다듬으며 웃을 때는 허허허 하고 점잖게 웃었다. 누구하고 떠들썩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일도 없거니와 세상 소문에 귀 기울이는 일도 없었다.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진지한 씨의 이런 생활과 성격은 적잖이 유전 탓인 듯했다. 대대로 이 집에서 살았던 진지한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들 진지하기 짝이 없는 신사였으니까 말이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진지한 씨는 정각 12시에 부엌으로 가서 풀 먹인 새하얀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단정히 두르고 점심을 준비했다. 일요일 점심은 으레 우유와 샌드위치였다. 진지한 씨는 이런 간단한 음식을 만들 때조차 깐깐하게 격식을 차려야만 직성이 풀렸다. 점심 준비가 끝나자 진지한 씨는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벗어 가지런히 갠 다음 점심을 쟁반에 얹고 거실로 나가 우선 불을 밝혔다. 진지한 씨의 집은 높다란 빌딩들과 마당에 무성한 나무들 틈에 끼어 있어 대낮에도 한밤중처럼 어두웠기 때문이다. 순간 진지한 씨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진지한 씨의 의자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등을 보인 채 마치 둥둥 떠 있듯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일단 놀란 뒤에는 몹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진지한 씨는 이런 짓궂고 무례한 장난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그래서 헛기침을 한 번 한 다음 말했다. 당신 누구요?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거기 앉아있는 게요. 그 사람이 어깨를 움찔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진지한 씨는 또 한 번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 얼굴과 똑같이 생긴 게 아닌가. 그 사람은 휘휘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유령입니다. 이 한마디에 진지한 씨는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쟁반이 덜커덕거렸지만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다. 유령이라고? 나의 유령?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인가? 진지한 씨는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유령이 휘휘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로 다시 말했다. 선생, 꽤나 놀라셨나 보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야 할 쪽은 바로 저입니다. 선생, 지금 몇 시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12시가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다만 밤 12시라는 게 문제죠.
진지한 씨는 설마 싶었다. 시계처럼 정확한 자기가 낮 12시와 밤 12시를 혼동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진지한 씨의 집은 워낙 캄캄해서 창밖을 보아도 낮인지 밤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유령이 의자에 앉은 자세로 붕 떠올라 탁자 위에 걸터 앉더니 간간히 둥둥 떠오르며 말했다. 이 집에서 밤 12시까지가 선생의 시간이고 그 뒤로부터 나의 시간입니다. 선생, 혹시 깜빡 졸다가 시간이 헛갈린 건 아닙니까? 진지한 씨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유령의 말대로 진지한 씨는 방금 전까지 자고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 식사 뒤에 약 3알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물론 그 전에 청소와 빨래를 말끔히 끝내놓고선 말이다. 가벼운 감기에는 그저 쉬는 게 최고라고 평소에 진지한 씨는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잠들기 전에 마음먹은 대로 정확히 12시 5분 전에 눈을 떴다. 생각해보니 늘어지게 푹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혹시 방금 전 12시가 정말로 밤 12시? 아, 틀림없다. 진지한 씨는 몹시 부끄러웠다. 아, 제가 큰 실례를 저질렀군요. 진지한 씨는 이렇게 말하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여기는 진지한 씨의 집이다. 지금이 몇 시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기가 죽은 건 아니다 싶어 한시름 놓고 난 후 진지한 씨는 가슴을 쭉 펴고 점잖게 말했다. 유령 씨? 송구롭지만 이 집의 주인은 나올시다. 그러자 유령도 가슴을 쭉 펴고 말했다. 물론 중간중간 둥둥 떠오르는 통에 딱히 점잖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송구롭지만 저는 이 집에 집유령이 올시다. 선생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지요. 유령의 말에 따르면 집 유령은 오래된 집에 사는 유령이며 정해진 모습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집주인의 모습을 빌어 한밤중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령이 말을 이었다. 신기하게도 나는 집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알 수 있답니다. 보지 않고도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의 아버지인 진지해 씨가 집주인이었을 때 나는 진지해 씨와 똑같은 얼굴이었고 그 전에는 선생의 할아버지인 진지함 씨와 똑같은 얼굴이었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그분들 모두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로서는 당신을 만난 것이 영광이군요. 사실은 별로 영광스럽지도 않았지만 진지한 씨는 아무튼 그렇게 대꾸하고는 한 가지 물어보았다. 유령 씨, 당신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늘 한밤중에 나타나 뭘 하십니까? 유령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답했다. 그야 물론 둥둥 떠다니지요. 나는 유령이니까요. 그러면서 집안에 쌓인 공기를 휘젓는답니다.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는 진지한 공기가 금방금방 쌓이거든요. 진지한 공기는 날마다 적당히 풀어주지 않으면 점점 굳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진지한 성격이 자꾸만 뒤틀리고 비꼬여 결국에는 뒤틀린 화석 같은 고집불통이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며 부지런히 이 집의 공기를 풀어주고 있답니다. 진지한 씨는 이 이야기에 깊이 감탄했다. 자기가 오랜 세월 한결같이 진지한 신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집유령 덕분이었다는 걸 알자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목까지 합쳐서 예의 바르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진지한 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까요. 진지한 씨는 그제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4. 둘이 함께 체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금요일이 즐겁게 지나가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밤이 찾아왔다. 진지한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체스말을 옮기면서 시계를 보았다. 이제 곧 10시 30분.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진지한 씨는 회양목으로 만든 조그만 조각품 같은 체스말들을 조심조심 상자에 담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편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편지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워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책, 실력이 쑥쑥 느는 체스를 펴서 마저 읽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나이트와 비숍으로 공격한단 말이지. 그렇군. 진지한 씨는 책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흐뭇했다. 그렇다면 진지한 씨는 평소에 누구와 체스를 둘까? 사실 진지한 씨는 아무하고도 체스를 두지 않았다. 진지한 씨는 체스를 어디까지나 혼자 즐기는 놀이로 여길 뿐 누군가와 한판 벌이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이것이 진지한 씨와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진지한 씨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고 중얼거리며 상상하는 사이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문득 누군가가 실제로 말을 그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 누가? 애당초 친구도 거의 없었다. 유령 씨다. 그 순간 진지한 씨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유령 씨도 아침까지 깨어있다가 인사를 한 뒤에 사라지지 않았던가. 그러니 내가 밤늦게까지 체스를 두면 안 된다는 법도 없다. 더군다나 다음에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유령 씨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해서 진지한 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체스판을 옆에 끼고 캄캄한 거실로 내려갔다. 진지한 씨는 꼬마 전구를 켜고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체스말과 벽시계를 번갈아 보며 12시가 되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보통 때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이라 이따금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유령과 마주 앉아 체스를 두는 상상을 하면 졸음이 싹 가셨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선뜻해지며 살랑살랑 움직였다. 진지한 씨가 고개를 빙 돌렸다. 그러자 유령과 눈이 딱 마주쳤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진지한 씨? 유령은 당장에 반색을 하며 탁자로 둥둥 날아와 맞은편 의자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반듯반듯 줄지어 선 체스말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거렸다. 진지한 씨가 말했다. 당신의 시간에 멋대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저 함께 체스를 두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체스를 두실 줄 안다면 말입니다. 아니,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령은 목을 쭉 내밀고 한동안 체스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정겨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진유령을 살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런 때랍니다. 언젠가 봤던 것을 다시 볼 때 말이죠. 이것은 선생의 증조 할아버진 진지 하오 씨가 남기신 물건이죠. 이 무렵 이 체스판은 곧잘 저 꼬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답니다. 지금 체스말이 세워져 있는 이 순서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지함 씨 때는 통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늘 방에 놓아두었겠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고는 몸을 나북거리며 활짝 웃었는데 그때마다 둥둥 떠오르는 바람에 탁자 가장자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다.
진지한 씨는 유령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분들이 이것으로 채수를 두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물론 없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듣자 진지한 씨는 채스말 하나하나가 갑자기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다. 유령이 왕의 말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체스를 두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네, 같이 두시겠습니까? 유령은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한 씨의 눈을 한동안 말끄러미 바라보더니 목이 메이는 듯 가까스로 말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선생을 처음 만난 뒤로 오늘까지 하루하루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만 함께 체스를 두자는 말에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잠깐. 유령은 말을 하다 말고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곳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도로 내려왔다. 실례. 자, 그럼 시작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는 데 쓰이는 줄은 몰랐어요. 하하하하. 그럼 조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지한 씨는 채수 두는 법을 유령한테 가르쳐 주었고 유령은 탁자 둘레를 둥둥 떠다니며 체스말을 옮겼다.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도 둘은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떠날 줄을 몰랐다. 진지한 씨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즐기는 즐거움에 난생 처음으로 푹 빠져 있었다. 밤늦도록 체수를 둔 이튿날 아침, 진지한 씨는 처음으로 늦잠을 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침을 걸은 채 더구나 뚜벅뚜벅 점잖게 걷는 대신 정신없이 허둥지둥 걸어갔다. 토요일에 쉬는 회사였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지각은 면했지만 진지한 씨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출근해 있었다. 그래서 진지한 씨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렸다. 사람들은 흠칫 놀라 숨을 죽이고 그저 진지한 씨를 빤히 바라볼 따름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진 적이 없던 머리카락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하고 조각상처럼 당당하던 어깨가 헉헉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썩거리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지한 씨는 호암 하품을 하고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고는 잠자코 자기 자리에 앉았다. 오후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경리과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마자 너도 나도 진지한 씨 이야기를 꺼냈다. 진지한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맞아.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 나도 줄곧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고 말고요. 꼭 일주일 전부터예요. 특히 주말 쪽으로 올수록 더 그랬어요. 오늘 아침엔 아주 딴 사람 같았다니까요. 아무튼 그 근엄한 진지한 씨가 잔뜩 허둥거리며 들어오는 모습도 아주 좋아 보이던걸요. 친근한 느낌이 드니까요. 우리하고는 딴 세상 사람 같았는데 아주 인간적이지 뭐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멋대로 친근감을 느끼고 급기야 조만간 다 같이 진지한 씨 집에 놀러 가자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북 나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